네, 북한이 어제 쏜 탄도미사일을 화성 12형이라고 부르면서 발사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화성 12형은 대체 어떤 무기인지 취재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강정규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예. 북한은 전격적인 도발을 감행하고 나서 다음 날 관련 보도를 내놓곤 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북한이 어제 쏜 미사일을 오늘 화성 12형이다 이렇게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때마다 반복되는 모습이 있는데요. 예. 마치 퀴즈를 내듯이 전격적으로 도발을 감행하고 이튿날 스스로 정답을 공개하는 겁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제 갑자기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오늘 아침 신형 중장거리 전략 탄도로켓 화성 12를 시험 발사했다고 공개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김정은이 시험 발사를 직접 현지 지도했다고 전했습니다. 발사는 새벽 4시 58분에 이루어졌고요. 최대 정점 고도는 2,000km까지 상승을 했고 787km 밖 공해상에 설정된 목표점에 정확히 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또 주변국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각도를 최대로 올려서 쐈다고 덧붙였는데요. 이어 주체탄을 개발했다면서 독자 기술로 발사를 진행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군 당국은 이번 미사일 발사가 북한 스스로 3.18 혁명이라고 불렀던 지난달 지상 액체 연료 엔진 분출 시험 그것의 연장선에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 자, 주변국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최대 각도로 쐈다. 북한은 이렇게 밝히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각도를 낮춰서 정상 발사를 하게 되면 사거리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네, 이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려면 미사일의 발사 속도나 추력, 비행 시간 같은 이런 수치들이 필요합니다. 예. 그런데 아직 이런 수치들이 확보가 되지 않았고요. 미사일의 정확한 재원도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추측만 나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사일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런 복잡한 계산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 전문가마다 약 4,000km에서 7,000km 사이 이렇게 폭넓은 범위에서 각각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예. 우리 군 당국은 이 탄두 중량이 500kg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을 정상적으로 최대 사거리로 발사했을 경우에 4,000km에서 5,000km 정도 날아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5,000km. 자, 그렇다면 이번에 쏜 미사일을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 ICBM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보통 ICBM의 사거리는 5,500km 이상을 말합니다. 예. 전문가들은 미사일을 개발할 때 이 목표물을 정확히 정해놓고 개발하기 마련이다. 이 점을 부각시키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노동 미사일의 경우 사거리가 1,300km, 주일 미군 기지를 겨냥한 것이고 무수단 미사일의 경우는 사거리가 3,500km인데 이것은 괌에 있는 미군 기지를 겨냥한 것이죠. 예. 요번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알래스카나 하와이 그러니까 미 본토와 태평양 작전 지역을 타격권 안에 뒀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예. 이것이 미국 본토라고 할 수 있는 알래스카나 하와이를 겨냥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서 사거리가 5,500 혹은 7,500 사이 정도는 돼야 새로운 탄도미사일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 그러나 북한 말에도 그 대륙간 탄도 로켓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북한이 중장거리 탄도 로켓이라고 표현을 한 것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무수단도 중장거리 탄도 로켓이라고 북한이 스스로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을 그 ICBM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런데 ICBM은 대기권에 이렇게 다시 진입하거나 아니면 핵탄두 소형화 같은 첨단 기술 확보가 관건이지 않습니까? 지금 북한은 대기권 재진입 성공했다 이렇게 밝히고는 있습니다만 북한 미사일 기술의 현주소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까? 네, 보통 미사일이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 탄두부가 춤을 춘다는 표현을 씁니다. 예. 이 나선형으로 움직이면서 초음속으로 낙하하게 되는데 이때 탄두의 고온의 마찰열이 발생해서 이 탄두 자체가 불덩어리가 된다고 전문가들은 설명을 합니다. 예. 그러면서 탄두가 마모가 되는데 이때 탄두부가 그 대칭적으로 균일하게 마모되지 않으면 이 탄도의 어떤 균형을 잃게 되면서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가게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권을 통과한 탄두부가 목표 지점에 정확하게 떨어지는 것이 그만큼 어렵고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북한 측의 보도 내용을 보면 이 가혹한 재돌입 환경 속에서 조정 전투부의 말기 유도 특성과 핵탄두 폭발 체계의 동작 정확성을 확증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즉 대기권 재진입 실험을 재확인했다 혹은 끝냈다라는 뜻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미사일이 고도 2,000km 넘게 날아가고 낙탄 지점의 정확한 위치, 그 수치 한 자리 수치까지 정확하게 공개한 것을 볼 때 북한의 주장이 신빙성이 영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 군 당국은 조금 입장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 ICBM급 미사일의 속도는 중장거리 미사일보다 훨씬 빠릅니다. 마하 24 이상이기 때문에 이때 재진입할 때 그 탄두부에 가해지는 마찰열은 훨씬 더 가혹하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북한이 재진입했다고 하는 재진입 기술을 확보했다고 하는 이 설명은 ICBM급 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이것과는 다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즉 정리하자면 북한이 ICBM급 미사일의 재진입 기술을 확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 북한은 이번 발표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핵탄두부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인데 북한 측 표현을 빌리면 표준화된 핵탄두뿐만 아니라 대형 중량의 핵탄두도 장착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는 통상 아직 북한이 ICBM급에 탑재할 만큼 핵탄두를 소형화 또는 경량화하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됩니다. 또 지금까지 핵실험을 통해 보여준 핵탄두의 폭발력이 10킬로톤 내외였는데 이 대형 중량이라고 한다면 그보다 더 큰 폭발력을 지닌 탄두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추가적인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미사일 그 모습을 보면은 낯설지만은 않은데요. 지난달 15일 열병식이 있었는데 그때 여러 가지 무기가 이제 공개가 됐었는데 그중 그 신무기 중에 하나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15일 김일성 생일 105주년 열병식이 있었죠. 그때 공개했던 신무기와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이 같은 것이다. 이런 평가입니다. 2012년 열병식 때 처음 공개된 KN-08과 유사한 그런 모습인데요. 그러나 발사 차량을 보면 같은 기종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이 KN-08은 양옆에 바퀴가 8개씩 달린 차량이었지만 이번 열병식 때 공개된 미사일은 양옆에 바퀴가 6개씩 달린 차량이었습니다. 그만큼 미사일의 길이가 2m가량 짧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열병식 때 공개됐던 미사일의 모습과 어제 발사한 미사일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이 탄두부의 색깔과 모양이 조금 다른데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기존의 스커드나 노동 미사일도 탄두부의 모양은 조금씩 다르고 제각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탄두부의 모양만 갖고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난 열병식 때 공개했던 신형 탄도미사일 예. 그것과 일치하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북한은 이번 미사일을 화성 12형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화성이라는 이름에 다른 미사일도 있다는 뜻인데 우리하고는 좀 부르는 게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북한 미사일을 뭐 예. 스커드 미사일이니 노동 미사일, 뭐 대포동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데 예. 북한은 아마 화성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각각 번호를 다르게 매겨서 일괄적으로 부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예. 통상 이제 한반도를 겨냥한 사거리 300km의 스커드 B 미사일을 화성 5로 이렇게 지칭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사거리 500km인 스커드 C를 화성 6, 그리고 노동 미사일을 화성 7로 이렇게 부르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6월이었죠. 시험 발사에 성공했던 무수단 미사일. 이때 북한이 이 무수단 미사일을 화성 10이라고 지칭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화성 10이 무수단이다. 이것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화성 7과 10 사이에 있는 8, 9는 무엇이냐? 그렇게 봤을 때 그 사이에 개발됐던 대포동 1호와 2호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런 추정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우리 군 당국은 이 화성 11의 경우 단거리 미사일인 KN-02, 이른바 독사라고 불리는 그 단거리 미사일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화성 13 그리고 14도 있는데 이 화성 13은 KN-08 그리고 화성 14는 KN-14
이렇게 대칭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방금 말씀드린 대로 KN이라는 시리즈 명칭은 미국이 북한의 신형 미사일 개발을 포착할 때마다 붙이는 명명 방식입니다. 예. 자, 강정규 기자. 그런데 북한이 문재인 정부 출범 나흘 만에 지금 미사일을 발사한 겁니다. 지난달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뒤에 약간 대화 국면이 조성되는 것 같았는데요. 이 시점에 추가 도발을 감행한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네, 지난달 4월 전쟁 위기설로 대표되는 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최고조에 달았었는데요. 그러나 북한이 대형 도발을 자제하면서 국면 전환을 맞는 듯 했습니다. 예. 트럼프도 김정은을 꽤 영리하다고 추켜 세우며 대화 분위기를 조성했고요. 지난주에는 노르웨이에서 북미 간 비공식 접촉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전격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는 이 대화 분위기 속에 찬물을 끼얹는 도발이었는데요.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본격적인 협상을 앞두고 이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포석이다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국제사회의 압박에도 이 핵포기는 없다는 그런 분명한 선언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그동안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에 따라서 자신들의 계획에 따라서 그 자신들의 일정에 맞춰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미사일을 개발해 나가겠다는 예. 어떤 마이웨이를 선언한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예. 또 이번에 발사한 것이 중장거리 신형 탄도 미사일이라는 점을 봤을 때 이것이 한반도 내부를 겨냥한 그러니까 대남 메시지라기보다는 대미 메시지에 주목한 것이다 이런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을 향한 메시지였을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군요. 네, 지금까지 통일외교부 강정규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